네, 내륙에서 시작한 산불이 이제 동해안까지 덮친 상황이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피해 상황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지금 현재 산불 크게 본다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 이렇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지금 보신 것처럼 북동쪽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안동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청송군과 영양군까지 휩쓸었고 동해와 맞닿아 있는 영덕군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공간까지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무려 22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4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산청 산불 역시 하동과 진주 지역까지 번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위협하면서 탐방객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오전에 잡히는가 했던 울산 울주 산불도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불광산 등 부산 기장군 경계 지역으로까지 지금 산불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청에서 산불과 관련돼서 이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기준 전체적으로 피해 면적이 3만 6천 헥타르입니다. 여의도의 면적이 290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100배보다도 훨씬 더 넘는 큰 면적이 지금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지난 2000년에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3,794헥타르로 이게 지금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미 크게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또 밤사이에 또 산불 지역도 늘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에는요.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아직 꺼지지 않고 있고요. 또 그 2시간 전인 7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 한박산에서 불이 나서 당국이 지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정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산불이 애초에 시작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영주 교수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지리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까지 번지는 상황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확산세가 좀 꺾여야지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진압률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그 전일보다도 오히려 진압률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확산세가 진압을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미 이제 지리산 어저께 낮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녁 때 지리산 내부 쪽까지 일부 한 200m 정도까지는 이제 이미 화재가 확산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다행스럽게도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지리산 쪽으로 확대된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진압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화선을 따라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리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화선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군데군데 지금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지금 화재가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들도 이곳에서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확산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도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남 무주 지역에서도 큰 산불 났다고 하는데 자, 계속 산불이 나는 원인은 뭘까요? 예, 사실 무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산청 지역의 산불이 뭐 확대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지역적으로는 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런 환경들 한마디로 이제 산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곳 말고도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이 굉장히 건조하고 또 높은 기온에 바람이 좀 많은 이런 상황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든 산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불씨라든지 화재 요인들이 있다면 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산불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좀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일단 이번 산불이 너무 규모가 커서 산림청조차도 이제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 그리고 좀 전에 봤습니다만 어제는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했었는데 현재까지만 보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 역대 최대 규모가 피해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 또 사실 현장에서 계속 이런 산불 진화 작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 진화 면적들을 또 이제 이 피해 면적들을 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일일 겁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이 산림청 발표에서 이런 피해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대략 추정하기로도 이미 역대 최대인 2000년 동해 산불의 이 피해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직도 이미 산불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넓은 면적의 피해로 확대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윤정 기자, 일단은 그럼 현재 산불 진화율을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미미하긴 합니다만 내리고 있어서 공기가 좀 습해지고 있고요. 또 밤새 진화 작업을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이어간 끝에 진화율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그제 오후 6시 68%에서 어제 오후 6시에는 23.5%까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는 44%까지 진화율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산청 산불은 현재 진화율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울주 산불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92%였다가 오후에는 6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는 76%로 소폭 오른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진화율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실 그저께만 봤어도 한 80%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보니까 50% 전후로 좀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진화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바람이 완전히 강하게 불거나 많이 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화재가 빨리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치는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산불이 발생한 이 지역들이 상당히 좀 험준한 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접근도 어렵고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축적이라든지 또 상승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화라고 하는 여기저기 이제 불티들이 날아가서 이곳저곳 화재가 확산돼서 오히려 진압에 집중을 좀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진화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이해 안 오면은 할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억지를 때려놓고 우리 집 다 타버렸다.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걱정이 돼가 내가 네, 집이 다 타서 오갈 데가 없는 분 이재민까지 보셨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이재민 그리고 대피 인원도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주민 대피 인원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도 상당한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사망자는 모두 26명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산불 1989년에 26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지금과 이미 같은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산불이 아직 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인명 피해가 나온다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자택에서 대피 시도 중에 차량, 도로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청송 3.12 이장 부부, 고립된 처남댁을 구조해서 대피하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이장 부부와 처남댁은 도로 옆에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시신 발견 장소 인근에서 차량 역시 전소된 채 발견이 돼서 아무래도 불길이 차로 번지면서 이렇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영덕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 6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또 피해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어머니는 모시고 놀러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대나무 불이 막 확 해나 있긴 갈 수가 없다더라고. 바람이 몰아치면은 감당을 못해. 사람 움직일 수도 없고 막 허리 꼬부리고 나와야 되고. 이게 5일째 이까지 사람 좀 깼어요. 잠자는 것도 경로다가 자도록 하죠. 그래서 나도 5일째 꼼짝 놀라고. 네, 지금 이미 지난 주말부터 강풍으로 인해서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은 이 고령층을 위해서 이 대피에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주 교수님, 일단은 고령층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좀 원인은 좀 얘기해줘 윤정 기자가 정리해줬는데 좀 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피할 수 있으시게. 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피가 어려우신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재해약자 이런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대피 명령 이전이라도 네. 선조치가 돼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고령자라든지 이런 재해약자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대피 명령이 떨어져도 신체 능력이 정상적인 분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디구나.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더딘 능력 때문에 오히려 포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 계시다가 화를 당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난 문자라든지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들의 사용들이 사실 이제 젊은 층보다는 이제 자유롭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한다거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행동하시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들, 대피, 뭐 전면적인 대피라든지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대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 혼선도 있었고 부족함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해약자라든지 고령층을 위한 어떤 이제 대피, 그리고 선제적인 대피도 필요하지만 또 즉시적인 대피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력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이웃 주민분들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시군읍 혹은 또 이제 이런 작은 이제 지역 단위로서 이런 부분들 조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분들이 이제 정보를 몰라서 대피를 못 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비상 연락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화로라도 유선으로라도 직접 알려드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들은 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 기자가 좀 안타까운 사례들 좀 설명한 거 보면은 도로에서 이제 차로 피하다가 도로에서 이 참변을 당한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어떻게 도로 가다가 왜 거기서 참변을 당했을까 좀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경우고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합니까? 예, 사실 이렇게 대피를 할 때 산불로 인해서 대피를 할 때 차량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차량은 정해진 도로, 차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생겼을 때 다른 길로 이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제약이 많거든요. 차로에도 불이 뭐 붙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로로 가야 되는데 차로상에 이를테면 이미 산불이 전해져 있거나 그러면 우회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차들이 밀린다거나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더딘 어떤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이 이를테면 이제 이 차량에서 참변을 당하신 경우도 강한 열기로 인해서 타이어가 녹으면서 차량이 멈추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화마가 덮치면서 이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이어가 녹을 정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용 대피를 하시는 것들을 우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면 대피하려는 동선, 경로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그 경로가 사실은 산불 인근 지역을 경유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우회하셔서 가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험이 없더라도 좀 판단력이 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야가 좀 확보가 된다면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빨리 달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빨리 달리시다 보면 불티라든지 낙하물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시야가 안 좋아지는데 갑자기 뭐 이를테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과속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불길을 피해서 이 계곡에 몸을 던져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런 사례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뭐 이분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뭐 어떻게든 다행히 이제 살아난 경우는 좀 좋은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임기응변의 사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고립이 되는 상황이 안 되게끔 선제적으로 앞서도 계속 선제적인 대피를 말씀드리지만 산불 상황에 이미 노출이 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분이 이제 계곡물로 뛰어든 거는 그 당시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굉장히 좀 잘 하셨지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다 물로 뛰어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립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 빨리 산불의 징후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둘러싸인 안동 화훼마을과 또 병산선 같은 경우도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장덕준 기자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거기 상황이 일단 비상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산서원 인근까지 진출한 산불은 좀 밤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원에서 직선 거리로 3km 떨어진 풍천면 인금리 야산까지 불길이 접근을 했는데 이게 밤사이에는 크게 확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바람이 초속
1, 2m로 약하게 불었고 또 이 바람의 방향도 서원 쪽과는 좀 비켜 있어서요. 별다른 피해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연무가 가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 그리고 소방차량 10여 대를 동원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고 또 계속해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인명 피해도 그렇지만 일단 문화재 소실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선 일제 상황 보니까 이 안동시 만휴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염포를 씌워서 좀 화를 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들도 이런 식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방염포를 씌워서 화재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능들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염포 자체가 한 1200도에서 한 1500 정도, 1500도 정도를 한 1시간 이상은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되고요. 예. 화염이 직접 닥치던 하더라도 1시간 정도까지는 버텨줄 수는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산불이 지속되거나 또 강한 화염에 노출됐을 때 이런 방염포도 상당히 이제 방어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염포만 덮어줬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기보다는 여기에 적극적인 조치, 이 주변에 물도 뿌려주셔야 되고 주변에 가연물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네. 또 이동이 가능한 어떤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선제적으로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들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 거 하면요 이제 산불 진화 현장에 수많은 이 소방대원들이 투입돼서 불 끄기 위해서 전력 다하고 있는데. 자, 윤정 기자의 걱정인 게 이제 일주일 동안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이게 가장 좀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그림자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소방대원들이 잠시 쉴 곳도 없어서 이 소방차 안이나 아니면 농막이라고 하죠. 좀 컨테이너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마저도 출동 명령이 계속 내려지면서 네. 휴식을 제대로 취할 시간도 없다라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처남하고 친구가 불을 끄고 있는데 지나가던 구미소방서 소속의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불을 꺼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인근 마을로 또 출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밤에 뭐 한 2시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 농막 쪽으로 와가지고 잠시 눈을 붙이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차에서 자는 게 대부분이고요. 주민들은 또 그게 안쓰러우니까 컵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거 우유를 많이 대접을 해도 그거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자, 그림 보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진화대원들이 지친 상태여서 산불 진화율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6일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산불 진화가. 그렇게 된다고는 사실 이분들 뭐 현장에 투입돼서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난 관리의 일을 맡고 계시는 이제 이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다 지금 피로도가 저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이제 극한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식사도 잘하셔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진압 작업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처, 또 주의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반응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거랑은 별도로 이런 피로도에 의해서 이런 이제 또 이런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지금 단계가 굉장히 산불이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더 적극적인 어떤 진압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챙기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면적인 어떤 교대로 해서 충분한 휴식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가장 어려운 진화를 하고 있는 이런 대원들과 후방에 있는 대원들을 교체해 준다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과 효율적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여유 시간을 갖게끔 해준다든지 또 그래서 저런 분들이 사실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은 오르내리는데도 훨씬 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진화가 이루어지는 곳 인근에 저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시설들 혹은 또 물자들 같은 것들을 이송해서 이런 것들을 현장 근처에서 휴식도 취하고 조금 더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정 기자 일단은 물을 실어서 이제 화재 현장에 뿌리는 헬기, 소방 헬기 조종사들 얘기도 해볼 텐데 어제 이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는 것 어제 오후 1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 헬기가 산으로 추락하면서 그 헬기의 유일한 탑승자였던
조종사 73살 박모 씨가 그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네. 헬기를 덮친 화염은 동체를 완전히 태우고서야 꺼졌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한 개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 그냥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 그냥 세워갖고. 하면서 그냥 펑크 터졌어요. 네, 사고가 난 헬기는 30년 가까이 운항한 강원도 소속의 임차 헬기였는데요. 이 강원도 인제를 출발해서 의성 현장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저런 변을 당했습니다. 네. 사고 당일 산불 현장에 짙은 연무가 끼면서 진화 헬기들이 오전 늦게 순차적으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사고가 나자 산림청은 한때 모든 산불 진화 헬기에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70대가 넘는 헬기들이 지금 투입돼 있는데 모든 헬기 조종사 여러분들 안전도 각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보면은 헬기의 어떤 노후화도 좀 짚을 수 있겠고 또 이 대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들의 어떤 피로도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사고 당시에 뭐 이런 전선에 걸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기체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 조종사분께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돼서 조종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뭐 일단 난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요인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헬기의 노령화, 이제 노후화 이런 것들은 사실 노후화된다 하더라도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관리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제 운항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헬기가 추락했다, 야 노후화가 문제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비 예보가 돼 있는데 아까 장덕준 기자가 뭐 소개했습니다만 비가 5mm도 안 되는 흙뿌리는 수준, 뭐 분무기 수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최대한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양도 굉장히 적은데다가 지금 보면 예보로 보면은 오후 1시부터 3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잠깐 내리는 형태로 지금 이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 대한 어떤 화재 진압에 대한 어떤 효과는 상당히 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에 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는 예보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화재 확산 혹은 또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이제 꽃샘추위가 진행되면서 북풍이 불면서 바람 방향이 또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진압 작전을 하거나 또 진압 작전을 하는 과정, 헬기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모두들 안전 유의하면서 진화 작업하실 바라겠습니다.